왜 너무하냐? 내가 부탁을 했으니까. 춤이 더 어려웠어요. 너무 안 가르쳐. 왜 나한테 그래? 나쁜 의도는 없어요. 그게 제일 그게 제일 나쁘고 무섭다니까. 여러분들 많이 웃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네네. 안녕 넷플릭스. 안녕하세요. 저는 더 A쇼를 연출한 한재림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더 에이트쇼에서 3층 역할을 맡은 유준열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더 에이트쇼에서 8층 역을 맡은 천우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저는 7층 박정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지금부터 더 에이트쇼 코멘터리를 시작하겠습니다. 와. 이게 자연스러운 분위기구나. 중간만 가자. 극장 장면만 나중에 몰아가지고 한꺼번에 찍었잖아요. 촬영 다 끝나고. 저는 가발 쓰고 나왔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죠? 맞아요. 극장 장면. 연결 때문에 저도 그래서 드레스가 안 맞았어요. 왜? 그때 다이어트를 한참 하다가 촬영이 끝났으니까 좀 끝나고 편하게 있다. 거기 있다가 이거는 사실은 다 CG예요. 아, 맞아. 촬영할 때 저거 다 찍었었는데, 그죠? 맞아. 책자를 다 찍었었는데. 왜 CG로 바꿨어요, 근데? 그림들을 나중에 좀 더 추가하는 내용도 좀 달라졌고, 이 준현 씨가 담배 못 펴가지고 원래 못 피는 사람이라 가짜 담배 피우고. 아, 맞아요. 이 씬을 위해서 몸을 만들었나요? 단 한 번도 작품을 위해서 몸을 만들어 본 적은 없어요. 그러면은 하고 난 아니, 그게 아니라 몸이 뭘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역할이 아니야. 예를 들어서. 네. 이때 사실 중요한 게 이제 룰을 설명해야 되는 전체적인 씬이니까 진짜 같은 가짜라는 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준현 씨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그린 거 아니야? 미친놈들 아니야. 옷에 호주머니가 없어가지고 실제로 불편했죠. 이제 손을 놔둘 때가 사실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놓는 게 굉장히 편하거든요. 옷에 의지를 하기가 좀 쉽지 않았고 핸드폰이랑 이런 걸 못 넣어놓으니까 이제 핸드폰 확인을 하려면 다 대기실 가서 확인해야 되고 그래서 몰래 의상팀한테 안에다가 하나만 만들어주면 안 되냐고 부탁해서 만들어준 적도 있어요. 아, 만들어줬어요? 정말? 나만. 네, 이게 처음 들었는데. 나 처음 들었는데? 왜 부탁을 안 했어? 너 왜 너무하냐? 내가 부탁을 했으니까. 아니, 여기다가 이렇게 안 보이는 데다 안에다가 어메? 부탁을 했어야지. 나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속옷에다. 아 근데 난 그게 신발에다 넣어놨어. 그게 썩 편하진 않았어. 몸에 배겨가지고 좋겠어. 괜한 말을. 제목을 바꾸는 게 어떨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뭐가 좋을까? 뭐 이러다가 사실 이거는 우리가 게임이 아니라 쇼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인물들이 게임을 통해서 어떤 자극을 주고 재미를 주려는 거니까 이거는 엔터테인먼트인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쇼라는 제목을 생각을 했고 그리고 8개 에피소드고 8명, 8개 층 8이라는 숫자가 되게 중요했어요 저희한테.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더 에이트 쇼라고 하면 어떨까 아니면 더 쇼 에이트라고 할까 이 두 개 갖고 한참 고민하다가 결국 더 에이트 쇼가 됐죠. 저도 예고편 보고 느낀 건데 이렇게 팔을 뒤집어 놓으면 무한대로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. 얻어 걸린 건가? 아니 그건 얻어올린 게 아니고 제목을 정하고 우리가 편집을 할 때 그걸 띄우는데 갑자기 팔이 돌아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. 왜냐면 이게 돌면 무한대가 되니까 이 게임을 지속시키는 게 돈을 버는 거지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걸 끝내고 싶기도 하고 끝내지 말아야 될 것 같기도 한 이런 아이러니가 계속 되는 거라 너무 좋은 거야. 느낌이 확 살아서. 그러니까 결국에 편집 과정에서 얻어 걸린. 그렇지 그렇게 보면 돌려보자 네네. 이런 아이디어로. 그 시나리오 처음부터는 아니고. 설계된 건 아니고. 네. 시나리오 때는 우리가 이제 더 A쇼 제목이 그렇죠. 아니었으니까. 그러니까.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. 오프닝 시퀀스 있잖아요. 캐스팅 나오고 뭐 배우들 이름 나오고. 그거는 작품 만들기 전부터 있었던. 맞아, 그거 감독님이 그런 거를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시작할 것 같다.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. 음악이랑 같이. 그대로 거의 비슷하게 구현이 돼가지고 너무 신기했었어요. 감독님이 작품을 준비할 때 그런 섬세한 것부터
다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주고 시작을 하시는구나. 8개 에피소드니까 8명의 느낌들이 다 살았으면 좋겠더라고, 오프닝이. 그 사람을 또 소개하는 느낌이 되면 관객들이 입체적으로 작품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. 뭐 기본적으로 그냥 우리가 느끼는 기쁠 때 같이 기쁠 수 있고 슬플 때 같이 슬플 수 있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감정들이 관객들이 동일하게 느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어요. 그래서 배역에 특별히 뭔가 나만이 느끼는 어떤 감정들을 표현한다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누구나 이렇게 쉽게 느낄 수 있는 감정선에서 인물을 고민하고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. 저게 지금 얼마가 오른 거예요? 한 번에 10만 원대가 올랐어요. 몇십만 원. 이게 뭐야? 저 침대가 사실은 컷하면 누가 저 침대에 눕는지도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. 재미? 아니 지금 방마다 상금이 다 다르다는 건데 4명이 저렇게 한 씬에 나오고 뭐 어떨 때는 정말 8명이 다 나오는데 각자 겹치지 않게 막 자기 모습들을 보여주고 화면 안에 지금 이런 장면들 그러니까 동선을 짜기가 사실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. 움직임을 하는 데 있어서. 왜? 왜? 본인 모습을 보고? 피보나치 수열입니다. 피보나치 수열 어떻게 알지? 저희 천재 아니세요? 원래 시나리오 때는 1층이면 10,000원, 뭐 2층이 20,000원, 30,000원, 40,000원 원래 이랬어요. 80,000원까지. 근데 이게 격차가 너무 안 나는 거야.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차이가 엄청 나야 되는데. 그래서 이제 층마다 계층을 어떻게 격차를 만들까 하다가 이제 피보나치라는 개념이 나왔어. 계층 간의 계급적인 느낌이 확 나더라고요. 원래 피보나치. 대사는 저게 아니었어요. 외우느라 고생했습니다. 이과에서요? 저는 문과입니다. 여기 다 문과죠? 다문과. 정말 힘들었던 거는 저희 스태프들이 저 뒤에 사진 네. 그림이 원래 없었잖아요, 현장에서는. 맞아요. 딱 우리가 납득할 만한 그림을 찾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. 실제 촬영을 해야 되니까. 밀조건, 하늘의 양, 뭐, 그러면 또 한국에서 납득할 만한 공간이어야 되니까 저게 좀 힘들었고. 확실히 방이 큰 데서 이 우리 세라 방에서 촬영할 때는 스태프들도 그렇고 배우들도 그렇고 좀 쾌적했죠. 편해요. 예를 들어 1층에서 다 같이 밥 먹을 때는 컷하면은 우르르 나와요. 1층 방에는 또 그 똥오줌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그게 약간 소품이고 가짜인 걸 알면서도 기분 탓인지 그지? 뭔가 냄새 나는 것 같고 저는 가기가 싫었어요. 기위가 약해가지고 밥 먹는 씬에서 그거 좀 사실 힘들긴 했어요. 광장 같은 경우는 조명도 그렇고 굉장히 좀 유토피아적인 그 환상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. 보셨을 때는 굉장히 꿈 같고 그림 같고 예쁘지만 글처럼 가혹하고 무시무시한 약간 공간? 잘 만들어진 공간인데 사실상 현실적인 공간이 아니어서 그 공간에서도 사실 움직이는 게 그렇게 막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. 바닥도 막. 바닥이 네, 쉽지가 바닥도 않고. 울퉁불퉁하고 뭐 난이도가 좀 있었다. 저 때 이제 우희 씨한테 막 7명이 따질 때 어땠어요? 그 큰 방에서 기분이? 좋던데요? 아, 그래요? 좋을 수밖에. 좋을 수밖에. 저는 사실 그때 설정도 그렇지 제 방 말고는 다른 곳을 구경하지 않았고 그때 제가 촬영한 당시에도 그래서 1층의 방이 그렇게 작은지 몰랐었거든요. 배우분들의 표정과 그게 실제적으로 좀 다가와서 저로서는 재밌는 구경거리라고 해야 될까요? 저는 이 인물이 다른 층의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정말 재밌는 놀이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가장 취할 수 있는 쾌락을 취하면 되는 사람이거든요. 본능적으로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데 각자의 인물들을 어떻게 보면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회방하는 인물처럼 보이겠지만 그래도 또 그걸로써 꽤나 집중력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인물이기도 한데 글쎄요, 모르겠어요. 그게 그 집중력을 제가 잘 만들어졌는지는 잘 만들었습니다. 난 먹었는데 철분 전 힘이죠. 그거는 권력이죠. 그건 제가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죠.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. 어떤 서열을 갖고 있는 게 뭐 나이일 수도 있고. 하지만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밥. 정말 생존이 달려있는. 근데 제가 원래 갖고 있으려고 한 게 아니라
8층이 주어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얻어진 것을 제가 그걸 제 힘으로 이 작품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캐릭터 확실하잖아요. 또 사건이 진행될수록 더욱더 그게 이제 고조가 되는데 그 안에서 그래도 뭔가 조금 정신을 차리고 정확한 판단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연기해야 했던 것 같고 7층 역할을 줄 때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. 그러니까 정민 씨가 너무 개성 있는 작품들을 많이 했잖아요.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라고 되게 궁금했고 기대를 했었는데 지적인 캐릭터들이 좀 뻔하게 연기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전혀 그러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되게 잘 살려준 것 같아요. 그거는 제가 지적인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. 그렇지. 맞아요. 원래 그러니까. 맞는 것 같아요. 동의합니다. 그렇게 하면 안 되지. 그렇게 받으면. 아 정말 지적이에요. 정말 지적이에요. 아까 8층에서 저 씬 찍을 때 웃음 못 참아서 NG 많이 났었어요. 왜 그랬지? 왜 그랬지? 왜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나. 근데 여름이 때문이었던 하나는 여름이 때문이야. 그러니까 왜지? 저때 생긴 것 같아요 우리가. 그러니까 그 공기가 생겨. 그렇게 같이 모이면 뭐 하여튼 이상한 웃음 포인트가 있었는데 저 때도 이상하게 그랬나? 그 하는 사람이 생기면 전염이 돼가지고 저는 이 작품을 하면서 진짜 웃음으로 NG를 진짜 많이 냈어요. 진짜 죽을 많이 것 안 냈었죠. 같았어요. 준열이가 자기는 살면서 한 번도 웃어서 엔진 내본 적이 없다고 호언장담을 하다가 제일 많이 진짜로 탑3 안에 들죠 제가. 웃는 사람이 먹을 거 사고 그러셨잖아요. 맞아요. 벌금 내기. 벌금 내기 하고. 뭐 너무 아쉽네요. 이거 설명을 다 드릴 수가 없어서 근데 많이 웃으면서 촬영했습니다. 여러분들 많이 웃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네. 이거 너무 재밌어 진짜. 계단이 아니었군요. 나는 개인적으로 이 8화에서 이 장면이 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거든. 보시기에 재미있어야겠죠. 이 대사가 이 작품의 전환이자 굉장히 중요한 메타니까 이제 사신성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너무 자극적으로 얘기가 될까봐 이렇게 재미의 요소를 코미디 쪽으로 이제 몰아가는. 근데 정말 놀라웠던 게 연습을 정말 많이 해가지고 유퀴즈에 나오셨던 남영주 연주자라고 직접 배웠죠. 저 군악대에서 왕벌의 비행을 리코더로 불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맞아. 그분은 그분께 사사받은 제가 막 하는 어떤 뭐 동작들이나 이런 것도 다 선생님 아이디어예요. 그래서 현장에서 한번 보여주셨어요. 근데 진짜 놀랍죠. 약간 경이로울 정도로. 전혀 못 풀었었는데 나중에 똑같이 부는 거 보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. 춤이 더 어려웠어요. 못 춰야 돼서. 잘 추는 몸이어가지고 느낌을 잘 살려요. 재밌었어요. 그거 보고 있을 때. 보고 있으면. 우린 보고만 있으면 되니까. 좀 걱정돼요. 나는 관객분들이 좀 웃었으면 좋겠다. 그냥 잘 추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할까 봐. 이게 웃긴 거 아니에요? 지금 다 같이 잘 춘다고 얘기하는 이 코멘트. 이렇게 깔아놔야 돼. 워낙 유명한 안무가 선생님 김설주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또 많이 안내도 해주시고 촬영을 길게 하다 보니까 대기하거나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의 자기 장기자랑하는 시간들이 있거든요, 배우들이. 그때 또 이제 정민 씨가 또 유튜브 전문가답게 또 여러 가지 밈도 많이 알고 유튜버지. 그래서 유튜버. 정민 씨가 이제 유튜버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밈도 알고 잘 알고 이러면서 본인이 이제 우리한테 좀 재미를 주려고 했던 장면들을 제가 좀 몇 개 흉내도 내고 이러면서 좀 많이 힌트도 얻고 그래서 완성된 장면이 저 장면이었던 거죠. 요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극을 찾는 것들을 저희 작품이 조금 극화해서 보여준 게 아닌가? 저는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고민이었어요. 관객들은 분명히 자극적이고 재미있는 거를 원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까지는 안 가야 되는데 작품이 그런 작품 우리가 얘기를 할 때도 있잖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이 우리한테 늘 갖고 있어지는 것 같아요. 짠! 예전에 이거 유튜브에서 실험하는 영상을 한번 봤거든요? 근데 이게 소리만 요란하고 그렇다고 막 생명에 위협이 된다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. 맞아보신 적 있으세요? 아니요?
저분도 유튜브를 보고 저걸 고르신 거예요. 그렇죠. 게다가 해본 적도 없어요. 저것도 되게 현실 같지 않으세요? 전기 충격기 전화 안 해봤는데 별거 아니래요. 가짜 뉴스 같기도 하고. 네, 그게 약간 그냥 현실 같기도 해서 완전 재밌겠는데? 나 마셔보고 싶어. 저 혼자 신나죠. 근데 이 장면만 찍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 혜준 씨가 장난으로 한번 쭉 눌렀는데 진짜 다 놀랬잖아요. 맞아요. 저 애드립인데. 맞아. 진짜 재밌더라고요. 네. 깜짝 그 놀랐어. 장면이 그대로 들어갔어요. 네, 맞아. 진짜 놀라는. 왕이 시킨 거 안 하고 싶으시면 벌칙으로 전기 충격기만 맞으시면 돼요. 오케이. 감독님 글 쓰시면서 고민하셨던 게 막 게임이 여러 개가 있는데 어떤 게임을 넣고 할까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런 왕 게임 같은 게 진짜 자극을 되게 순차적으로 점점 강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아요. 저 타자만은 절대 아니길 바랬는데 저게 진짜 공포예요. 왜냐면 저 배터리를 뺐는지도 계속 확인을 하고 제가 스스로. 근데 저게 또 뒤에 있으니까 너무 겁났어요. 공포인 거예요. 안전하게 찍긴 했습니다. 근데 저게 경사가 이렇게 져 있어서 매달려 있는 게 쉽지 않았던 걸로 기억해요. 저 다 끈으로 매서 와이어로 당기고 촬영을 했었는데 저기 한 번씩 눕는 사람들은 좀 고생 좀 했죠. 7층이 어쨌든 이렇게 제한적으로 가지 말아야 될 라인을 넘는 순간들이죠. 이제 그렇게 되면 과연 어디까지 갈까라고 좀 관객들한테 던지는 장면인데 그래도 나름대로 진지한데 유머를 많이 주려고 했죠 저희가. 네. 네. 나는 세라가 항상 주최 측이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러니까 8층 입장에서는 재밌잖아요. 막 사람들이 당하고. 근데 이제 많이 보니까 지루한 거야. 그러니까 난 재미없어라고 해버리는. 재미없어. 뭐야? 갑자기 뭔 재미 타령이야? 그러니까요. 그런 점이 나는 또 긴장감이었고 재밌다고 봤어요. 나쁜 의도는 없습니다. 그냥 사실 그 자극적인 거, 원초적인 자극만 얻어내면 되기 때문에 그게 제일 나쁘고 무섭다니까. 그치, 근데 본인은 모르는 거지. 지금까지 연기했던 캐릭터들 중에서 저는 이 인물이 가장 이해가 쉽지 않았던 인물이지만 오히려 그게 더 궁금함을 불러일으켰다고 해야 될까요? 이런 사람은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렇게 살아갈까라는 오히려 더 호기심이 끌린달까? 그래서 연기할 때도 최대한 자유롭게 해보려고 했던 캐릭터예요. 일단 뭐 저희 나레이션에도 나오는데 자극의 끝이 뭘까 고문까지 가게 되는 거죠. 이제 아무런 재미도 느껴지지 않지만 그냥 자극을 위해서 이들이 이러고 있다라는 것을 자극적으로 보여주는 거기까지 가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고. 아마 관객들이 되게 좋아할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. 반란. 기대를 많이 할 것 같아요. 왜냐면 너무 답답했거든요. 그쵸. 그 전에. 그리고 필립이 과연 어떤 입장일 것인가라는 것은 좀 물음으로 남겨주고 싶었던 것 같고. 이때 액션 고생 많이 했죠. 워낙 좁고 맞아. 저는 좀 재밌게 찍은 것 같아요. 저는 좀 촬영하면서 좀 재밌어 하는 편. 이거 보면 자꾸 생각나는 게 이러다가 문이 닫히거든요. 맞아요. 그러면 네 분이 춤을 췄어. 난 그게 너무 재밌어. 저희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밖에서 안에서 난장판이 일어나지만 저희끼리는 신나게. 거의 이제 후반부 촬영이었는데 너무 힘드니까 카메라에 안 나오면 그렇게 신나요. 문을 탁 닫아주면 갑자기 춤을 추기 시작해요. 7층이 어쨌든 전체적인 계획이었나 뭐 이런 궁금증이 들겠죠. 어떻게 생각했어요? 이게? 그러니까 막 괴롭히기도 했었잖아요. 실제로 되게 악랄하게. 자기 어떤 가치관이 있는 사람이고 도덕적인 선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계속해서 어쨌든 들키지 않게 틈을 보는 중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그 당시에. 근데 그런 것 치고는 너무 악랄했어.
왜냐면 들키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. 그렇게 안 했어도 안 들켰을 것 같아요. 아, 왜 나한테 그래? 너무 악랄해. 왜 나한테 그러냐고. 코인 장난치는 거는 진짜 악랄했던 것 같아요. 진짜 잔인하죠. 다 식으로 뺏어버리고. 잘해 그러니까. 그 안에 내부 분열을 일으키게 만들게 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진짜 악랄해.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지성을 가장 악랄하게 쓰면 그렇게도 사용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저는 좀 그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. 근데 그렇게 악랄해야지 특히 태석이 완전히 마음을 놓을 것 같았어. 그러니까 마지막에 장면에서 왜 골프 치잖아요. 세라랑 태석이 아무 신경 안 쓰고 실층에 대해서.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던 거지. 그리고 결정적인 힌트를 또 주잖아요. 소리가 납니다. 얘네들의 계획도 알고 있는 거죠. 예. 그러면서도 어쨌든 양심이라는 것이 있는 어떤 인물이었던 것 같고, 그러니까 굉장히 복합적인 어떤 순간이었던 것 같은데 필립한테 그 순간이. 나는 7층이 너무 개인적으로 멋있었던 게 이제 3층이 물어보잖아. 이거 우리 위해서 이런 거죠? 라고 했을 때 답을 못하죠. 사실 나도 못할 수 너희들을 온전히 위한 것만은 아니었을 거라는 그 양심 그것도 때문에 그 답을 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당시에. 혹시 그런 건 아닌가요? 7층의 직업이 영화 감독이잖아요. 감독님의 약간의 개인적인 마음도 약간 들어간 거 아니에요? 인간적이고. 그런 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직업적으로 남 같지가 않으니까 약간 조금 약간은 더 있지 정이 않았을까. 들어가는. 그럼 감독님도 자신을 살기 위해서 악랄하게 그럴 때가 있죠.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뭐 알다시피 배우들도 고생도 시켜야 되고. 크고 작게 어쨌든 어떤 인간 군상들이 각 층마다 사연을 네네.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주변에서 이렇게 같이 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보통은 이제 화자를 따라가거나 선한 사람의 역할을 관객들이 따라가기 마련인데 좀 다 달랐던 것 같아요. 누구는 뭐 7층이 좋고 누구는 8층이 좋고 뭐 이런 게 관객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들도 좀 많이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. 3층 딱 3층처럼 살았을 것 같아요. 전 갔으면. 우희 씨는 어떤 진짜 전혀 다르잖아요, 실제랑. 그죠. 어떤 사람으로 살았을 것 같아요? 조금은 2층이랑 좀 가까운 것 같아요. 싸움 잘해? 정의로운. 정의롭다기보다 좀 쳐? 뭐라고요? 싸움 잘한다고요? 저 봤어요. 어때 싸우는 거? 뭐 정의롭다기보다 저는 어떤 공정함, 공평함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뭔가 아니다고 생각할 때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. 저는 애초에 저기 들어가지 않습니다. 2천만 원 받고 빠집니다. 아 그렇다면 저도 들어간다면 간다면. 5층 같이 있고 싶다. 좋은 게 좋은 거고 왜들 그래요. 이러면서. 그냥 이렇게 우리 모두 다 이렇게 그렇게 있고 싶어. 10억이요. 딱 10억이 필요합니다. 관객들 분들이 상국이가 저 얘기를 했을 때 나는 개인적으로 나빠 보이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했어요. 그리고 그게 중요했어요. 그래서 상국 캐릭터가 처음부터 저는 굉장히 관객들이 좀 순수해야 된다. 물론 상국이가 중간에 복수를 한번 살짝 하지만 사실은 더한 것도 있었거든요. 그러면 나중에 저 때 상국을 관객들이 좀 이해를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. 이 장면도 진짜 엄청난 반전이지 않아요? 엄청난 무력감을. 이 사회라는 게 이제 그렇게 되지가 않는 거죠. 그렇죠. 결국은 되게 현실적인 얘기죠. 사실 원작에서는 이 1층이 나쁜 인물로 나와요. 맞아요. 장애를 갖고 있고 사람들한테 동정심을 일으키는데 사실은 진짜 나쁜 사람. 맞아, 다 맞아. 조종하고. 가장 나쁜 사람. 그런 거를 우리가 바꾸는 대신에 마지막 반전은 하나 주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. 이 우리가 처음에 초반에 찍은 건데 난 이 장면을 보여주고 싶었어요. 진수의 나레이션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될 수 없다는 것 했을 때 이제 옥상에서 그걸 닦던 모습, 원래의 모습으로 우린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것에서 되게 슬프더라고. 이 밑에 계층의 모든 꿈을 다 앗아갔을 때 저때 7층이 무너지잖아요. 네. 부여잡을 것이 없어진 내 자신한테도 그냥 뭔가 끈이 끊어져 버리는 느낌. 정말 생각을
많이 하고 어떻게든 최선을 찾아보려고 노력했었는데 이걸 주최한 사람들이 내 예상을 넘어선다는 거를 이제 느끼고 나서 무력감이 생기고 의지할 데가 없어지고 뭐 이제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. 혼란스럽고. 그때 연기할 때 정민 씨가 펑펑 울었던 느낌이 나요. 네, 기억이 나요. 네, 그게 나도 좀 깜짝 놀랐어요. 너무 좋았고 아, 저 정도 해석까지 가야지 좀 그 7층에 전사가 바로 붙는 거라. 오늘 이렇게 보면서 또 생각이 드는 건 1층의 인물이 가장 낮은 계층이지만 선에 가까운 사람처럼 보여지는데 단편적으로 보이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최고 계층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제일 무조건 나쁜 사람이고 하위 계층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뭐든지 선하고 모두와 공동체를 잘 이루는 사람이라고 단면적으로 보여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복수하는 장면에서가 오히려 그 1층을 1차원적으로 보이지 않게끔 하는 요소가 돼서 저는 되게 입체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. 대본에는 진수만 CCTV를 다 부시는 맞아요. 거였는데 맞아요. CCTV가 너무 많아가지고 혼자 다 할 수가 없어. 깨다가 저기 지쳐. 2층이 혼자 저기 문 앞에 서 있길래 그럼 같이 좀 부시자라고 해서 혼자 하기엔 현장에서 너무 만들어낸. 근데 총을 왜 이렇게 잘 쏴?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사람이야. 군대를 갔다 왔다는 전제를 뒀어요. 초반에는 좀 못 헛방을 싸요. 쐈어. 아, 그래? 다들 고생 많이 했지 이때. 네, 저기 진짜 묶여 고생 있고 많이 팔도 저거 많이 아프다며 뒤로 묶여 있는 게. 저 장면도 꽤 오래 찍었죠. 아 근데 갑자기 생각났어. 아 근데 너무 힘든 장면인데 트월킹? 정민이의 심폐소생술 때문에 우리가 다 살아났잖아. 심폐소생술을 굉장히 야릇하게 해가지고 트월킹을 하더라고요. 정말 맨날 며칠 울었어요 저것 때문에. 그리고 쉽지 우희 씨도 않았습니다. 여기서 대사하는 게 있는데 뭐 심플하지만 나쁘지 않네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어요. 그러니까 웃으면서 나쁘진 않네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걸 너무 슬프게 안 가고 싶은데 그 지점을 잘. 진짜 저 대사랑 표정이 너무 어렸어요. 이 마지막을 내가 어떻게 끝내야 할까. 팔층의 입장에서 어떻게 마무리 지겠을까. 준현 씨 여기서 감정이 어땠어요? 진짜 나가는 기분이었어요. 왜냐면 절대 열리지 않을 것 같던 문이 이 열리는 그런 감정이 좀 있었어요. 거의 마지막에 찍었죠 저거. 저는 진짜 맞아요. 거의 맞아요. 마지막에. 마지막에 찍었죠. 공감을 했구나. 네, 공감을 할 수밖에 없고 아 이게 진짜 끝나는구나. 이 작품 촬영도 끝나는 거고 쉽게 얘기하면 배우가 배우 연기를 한 느낌? 그런 느낌이 뭔가 딱 일치가 되면서 무대에서 이 빨간 커튼 그리고 조명 이런 것들을 딱 받았을 때의 느낌이 되게 다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역할이자 작품이자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. 준현 씨가 나오는 장면이 원래 버전 또 이게 아니었어. 나중에 내가 고친 건데 되게 궁금했어요. 과연 진수가 나와서 텅 빈 박수소리만 나는 관객들을 보고, 그러니까 방금 상국은 죽었고 어떤 표정을 지을까, 어떤 감정일까 너무 궁금했었는데 정말 그거를 잘 해주셨어요. 내가 납득이 되더라고. 아, 저런 슬픔과 막 혼란과 되게 잘 표현이 됐던 것 같아요, 저는. 직업이 영화 감독이라는 거를 이제 알고 촬영을 계속 했잖아요. 그러니까 이 광경들을 보면서 야 이거 영화로 만들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꽤 많이 했었어요. 근데 감독님이 이제 그런 쿠키 영상 대본을 만들어 주셔서 충분히 그럴 법하겠다 이 인물은. 제가 말씀을 드린 것도 아닌데 만들어 주셔서 놀랬고. 네. 저도 충분히 납득이 갈 만한 8층의 엔딩이지 않나 싶어요. 이 사람한테는 어떤 물질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의 존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속되고,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자유로운 몸일지언정 1층의 장례식에는 과연 갔을까? 참석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. 그래서 8층이 잘 돼 있으면 혹은 뭔가 미스테리하면 되게 불쾌할 것 같았어. 뭔가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았어. 아, 마지막까지 그래도 세라는 예술적인 행위를 할 것 같았고, 그리고 그 미술관에 복수를 할 것 같았어. 그 자기가 뭔가 이렇게
옛날에 무시받았던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구속이 되면 관객이 좀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저는 이제 감독님이랑 뭐 작품 초반부터 막 엔딩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원래는 훨씬 더 과감한 엔딩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관객에게 미스테리를 오히려 던져주는 엔딩이었죠. 네, 굉장히 좀 영화적이기도 하고 불편할 수도 있고 찝찝하고 막 생각할 거리들도 던져주고 막 이런 엔딩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그냥 우리가 이 작품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이런 엔딩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거죠. 거기에 있어서는 되게 인간적으로 저는 좀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. 일층님, 아무리 잘 살려고 노력한들 소용 있을까요? 이놈의 세상.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이 좀 풀리셨을지 궁금합니다. 재밌게 보셨으면 또 주변에도 많이 약간 이렇게 홍보 많이 해주시고요. 더 에이트쇼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다시 한번 또 쭉 보시면 새로운 것들이 발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저희 더 에이트쇼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저희 작품을 준비하고 촬영하는 데 있어서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. 요즘 시대에 맞게 좀 가볍게 볼 수 있는 작품을 만들면서 또 다른 재미를 드리려고 또 고민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또 한 번 다른 재미를 찾아보시면서 이 작품을 여러 번 즐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또 이들의 스토리뿐만이 아니라 뭐 진짜 가짜라 자극에 대한 우리가 숨겨진 상징, 영화라는 매체에 대한 상징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 시리즈물 중에서는 이렇게 오프닝이 8개가 다 다른 게 아마 많이 없을 거예요. 그래서 다 다르게 만들었으니까 조금씩 그것도 한번 보시는 게 재밌으실 것 같고 쿠키 영상을 못 보신 분이 있으시다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쿠키 영상이 있습니다, 저희는. 네, 감사합니다. 그럼 우리는 넷플릭스에서 만나요. 오늘도 넷플릭스. 감사합니다. 안녕.